신천 대학살. 신천에서 일어난 반공 봉기. 10월 초 황해도. 국군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에 북한 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황해도 일대에 뿌려졌던 삐라, 황해 농민들이여 쌀을 감추라. 당시 북한에서도 지하 조직이 있었다. 남한에 남로당 비밀 조직이 있었듯이 북한에도 김구의 한독당 조직이 있었음. 남한에서는 이들 지하 조직에 무기를 전해주고 스파이 활동 등의 지령을 내리곤 했다. 남한에서 빨치산들이 본거지로 지리산이 있었다면 북한에서는 황해도 구월산이 있었다. 구월산은 산세가 험해 임꺽정이나 장길산 같은 산적들의 은신처로 사용됐던 곳이지. 그런 와중에 유엔군이 진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북한의 반공 세력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 전역에 뿌려졌던 삐라, 정치 모임에 나가지 말라. 이들은 9월산에 모여 거사를 계획한다.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반공 봉기를 일으켜 주도권을 잡겠다는 보관이었다. 미군이 오면 빨갱이들을 살려둘지도 모른다우. 기건 절대 안 된다우. 그동안 빨갱이들한테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입은 피해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우익들이었다. 그리하여 10월 13일 9월산 인근 고을 신천군의 노동당 청사를 급습하기로 계획한다. 하필 13일의 금요일이었다. 국군 만세! 갑자기 만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마을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났다. 봉기군들은 혼란한 사이를 틈타 재빨리 청사를 점령했다. 됐다! 그런 식으로 거사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어서 봉기군들은 대대적으로 좌익 색출에 나섰다. 이때 대상은 좌익 당원들만이 아니었다. 국군에 밀려 남쪽에서 온 수많은 피난민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좌익 집단이었다. 왜 국군을 피해 도망치는 거임? 너희들도 똑같은 빨갱이들이야. 그리하여 봉기군들은 좌익 당원들은 물론 피난민 집단까지 모두 잡아들였다. 그리고 방공호에 몰아넣어 쌓아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등 무차별로 학살을 단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천 대학살로 알려진 사건의 전말이야. 과연 미군이 죽였나? 그런데 북한은 학살의 주동자로 미군을 지목하고 있었다. 51년 초 북한은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며 국제단체에 진상조사단 파견을 의뢰했다. 이후 유럽과 남미에서 온 조사단이 51년, 52년 두 차례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조사단들은 북한이 발표한 학살자 수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천 박물관의 모습 사진이다. 이는 신천군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수였다. 이후 신천 학살 사건은 피카소가 51년에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통해 더욱 유명해진다. 이런 이유로 박정희 정권 때는 피카소를 찬양하다가 반공범으로 붙잡혀간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과연 북한의 주장대로 미군이 죽였을까? 북한은 신천군 학살이 해리슨 중대장이 이끄는 미군 한개 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군은 평양을 선점하기 위해 신천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음. 실제로 미군의 주력 부대는 신천군에 2시간밖에 머물지 않았다. 해리슨이라는 지휘관은 미군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신천군을 통과했던 미군 부대 중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중대장은 없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학살 방법은 미군이 사용하는 수법이 아니라는. 톱으로 머리를 썰거나 펜치로 이를 뽑는 방법은 일본군의 수법이다. 게다가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학살의 주범은 우익단체들이었지 미군은 아니었다.
북한은 학살의 책임을 모두 미군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것이다. 미제 살인귀들은 배고파 우는 아이들에게 물과 젖을 준다며 휘발유를 퍼부었다. 미군은 아무런 책임도 없었나? 그렇다면 과연 미군은 신천군에 2시간만 머물렀을까? 당시 메가더는 북한 지역을 군정에 의해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승만과 마찰이 있기도 했다. 때문에 신천군에도 한 개 대대가 한 달 넘게 파견되어 있었다. 신천에 파견됐던 미군 장병의 증언은 이렇다. 당시 미군은 부산항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전쟁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 참전했을 때만 해도 3-4일 정도만 지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휴가 같은 걸 기대하고 들어온 병사들도 많았다. 북한군은 끝났어. 무슨 걱정이야? 하지만 38선을 넘게 되자 분위기가 묘해졌다. 태극기를 들고 반겨주긴 했지만 분명 부산항에서의 주민들과는 눈빛부터 달랐다. 미군들은 직감적으로 북한 주민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다 주민들 속에서 미군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도 발발했다. 안 와. 그들에게 한국은 분명 이상한 전쟁터였다. 생김새와 옷차림이 똑같은 남과 북의 사람들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민군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민간인 차림을 하고 있었어. 급기야 미군 지휘부에서는 흰옷을 입은 민간인을 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때문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접근하면 발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미군 병사들은 난폭해져 갔고 의심이 가면 닥치는 대로 쏴 죽이는 사냥터로 변하게 된다. 이런 일은 신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해 희생된 주민들은 분명 있었다. 때문에 북한은 학살의 책임을 쉽게 미군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군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도 신천군의 학살은 멈추지 않았다. 남한에서 서북청년단이 신천군으로 파견되었고 치안대가 결성되자 자치질서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학살의 피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무기를 든 치안대들은 공공연하게 학살을 자행했다. 당시의 증언이다. 총 가진 사람이 왕이었다. 쏴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마을에서 동고동락하던 이웃들 간에 무시무시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통치권자인 미군은 당연히 관할지대에서 일어난 학살을 알고 있었다. 정식 재판도 없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치안대의 손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문서로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군은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공산당 때려잡겠다는데 놔둬. 이런 점에서 미군이 점령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죽음의 피난길. 50년 12월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 전세는 다시 역전됐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신천군의 우익들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좌익들을 서둘러 처리했다. 화약 창고에 수백 명을 집어넣고 휘발유를 부어 태워 죽인 것이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당시 화약 창고 안에서 절규하던 여인들의 사진이다. 남아있던 주민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피난을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하지만 피난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곧 적으로 간주됐다. 살기 위해서는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다. 이게 바로 한국전쟁 당시 월남 피난민들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야. 설령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또다시 좌익들의 보복을 각오해야만 했었다. 신청군 학살은 애초에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 보복 참극이 원인이었으니까. 그러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피난 가는 게 상책이었다. 때문에 피난민들의 수는 상당했다. 마을 전체가 피난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의 눈에는 이들은 번복한 준공군이었다. 아니,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쏘고 보는 것이 당시의 미군이었다. 때문에 기총 사격이 피난민들의 머리 위에 쏟아졌고 피난민들의 시체만 40리에 달했다. 피난민들을 향한 기총 사격의 사진이다. 준공군이 피난민 차림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신천군의 사망자 수는 더욱 불어났던 것이다.